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 빠른 시간 속에서 또 알찬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달릴까 말까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2월 10일에 저희가 신화 인터텍을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고가로 끝나면서 또 1차 목표가를 멋지게 터치를 했고요. 오늘도 네. 목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네. 중소형 IT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지난번에 원익 IPS 또 로체 시스템즈 그 이후에 후속주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OLED 관련해서 모바일용 고기능성 테이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광학 필름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을 20% 차지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그다음 납품, LCD 때부터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QD OLED 사업 전환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한인터텍이 전일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전일 하루 만에 거의 9%가 넘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3,200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를 3,55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지금도 이제 1차 목표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12% 정도에서도 뭐 짧게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크게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2차 목표가인 3,550원 라인대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 라인대는요. 3,180원 라인대를 익저가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거래일에 짚어봤던 종목들도 빠르게 네. 한번 만나볼게요. 우선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유비케어 들고 와 주셨었습니다. 네, 일단 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이제 비대면 진료는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비대면 진료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 종목이 유비케어고 카카오가 또 헬스케어 산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미 2018년부터 카카오와 손잡고 의사랑이라는 어떤 의료 진단 관련된 진료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산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일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3단계 격상 농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11,8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명드렸었고 2차 목표가는 13,1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는 9,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10,000원이나 또 아니면 9,000원 후반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짚어봤던 유비케어 살펴봤고요. 또 수소 연료 전지와 2차 전지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하 프로탱크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일단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의 어떻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을 국산화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배터리용 전해액 누수 방지를 위한 부품을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일 말씀드리고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감됐었는데 지금도 이제 전일 종가 부근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소폭 위에 있는데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53,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59,0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43,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45,000원 또는 44,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꼼꼼하게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섹터로 달릴까 말까 문을 열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바로 백신 플러스 치료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네. 둘 다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맞습니다. 오늘 들고 와 주셨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여러 종목들을 가져왔어요. 뭐 제넥신도 또 GX19뿐만 아니라 또 i7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넥신도 바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관련 종목으로 또 면문제약이라는 종목도 가져와서 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후속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어떤 종목을 들고 하셨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12월 초에요. 명문제약을 가져와서 좀 큰 상승이 바로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명문제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문제약을 들고 와 주셔서 큰 맞습니다. 수익을 내셨는데 또 네, 금방 맞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네. 않고 바로 들고 오셨는데요.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백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넥신이 가장 대표 종목이었는데 또 토종 치료제나 백신 관련 종목에서 근데 이제 명문제약도 대안주이긴 하지만 워낙에 모멘텀이 많은 모멘텀 부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은 대안이지만 앞으로도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다시 한번 명문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한번 살펴볼게요. 3.63% 상승하고 있고요. 7,13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모멘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백신 관련 종목으로 묶일 수 있는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의 필수적인 효소인 프로테아제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백신 관련해서 어떤 위탁 생산이나 공동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또 국내에 뭐 제넥신을 비롯해서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계속해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모멘텀이 같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나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프로테아제 억제 물질을 생산한다는 그 점에서 오히려 백신 개발에 같이 이제 공동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호이스타정이 사실상 대운제약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동일 성분을 이미 2010년도에 발매한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큰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파모스타트와 성분이 굉장히 비슷한 카모스타트 매실 산엽을 주 성분으로 한 CMP정을 2010년도에 이미 발매를 해서 판매를 했던 기업이 명문제약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경구용 치료제를 발매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모스타트 관련해서 새롭게 코로나19 치료제의 후보군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명문제약을 지금부터는 꾸준히 보자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슈퍼 항생제라고 불리는 테이크홈 플라닝 관련해서도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9월 달부터 다시 부각되고 있고 또 경기도와 또 유럽에서 이제 연구가 막 시작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이크 플라닌을 명문제약에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금 미국 FDA에서 지금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승인된 물질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3가지의 약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우리 정부 정책 수혜주 섹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차기 대권 정책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어린이 괴질 치료 약품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치매 치료제와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어떤 이제 공동 개발 또 그리고 위탁 생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돼서요. 다시 한번 명문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FDA 승인이 계속해서 백신에 일어나고 있고 뭐 최소 30개국에서 백신이 일반인에게도 공급이 될 것이다 올해 안에 이런 얘기가 들고 있는데 이 토종 백신과 관련해서 전망이 어떨까요? 일단 뭐 토종 백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정부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는 내년 2월, 3월 정도에 우리가 접종을 받을 수 있고 또 화이자나 또 모더나 관련해서는 뭐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이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뭐 앞으로 뭐 그거와 별개로 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토종 백신과 토종 치료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 또 그 한 가지의 모멘텀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매수하기에는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거 외에도 뭐 어린이 괴질, 또 치매 치료제, 또 슈퍼 항생제 여러 가지 또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요. 이제 바닥에서 새롭게 돌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제약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상승 기대해 보고요.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뭐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이틀 만에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다시 목표가를 터치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카모스타트 관련해서 그 코로나 치료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추세는 여전히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관점이 나와주고 있고요.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가 관점으로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6,3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6,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7,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600원 라인대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명문제약 꼼꼼하게 가격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네. 존중하며 버티자님께서 준효 매니저님 요새 힘없어 보여요. 힘내세요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네. 화이팅하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3단계 격상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3단계 격상 섹터 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떤 의견 주셨을지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주셨네요. 이유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저 말 한마디에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 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맞습니다. 비보호로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3단계 격상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3단계 지금 격상할 수 있는 조건은 맞춰졌습니다. 주간 단위로 8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는 3단계로 격상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 3단계로 만약 격상하면은 너무나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조건을 완화할 것 같아요. 3단계 격상됐을 때 재택근무라든지 또 그리고 거의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는데 그쵸? 공고로 좀 바꾸거나 여러 가지 좀 완화 조치를 한 다음에 3단계 격상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근데 3단계 격상이 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이미 한 차례 다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좀 출발하는 종목 노려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종목이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골판지, 재지 관련해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국일 재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일재지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그럼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재지, 또 골판지 관련해서는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그 외적으로 또 그래핀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0%대 급등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5,41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재료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국일 재지는 택배 수요 증가는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출발하지 않은 골판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지 관련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담배 필터에 사용되는 박엽지를 KTNG에 납품하고 있어서 탄탄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자회사 국일 그래핀을 통해서 수소 배터리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베이스 페이퍼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수소 배터리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일 그래핀 또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을 통해서 어떤 그래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핀은 꿈의 신소재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그래핀 관련돼서 그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테린 포장이라든지 대형 포장 또 여러 재지, 골판지 관련 종목들 또 물류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이 국일 재지가 지금까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또 재지 관련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국일 재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격 전략 만나보기 전에 네. 응원 메시지 하나에 또 표정 밝아지시는 걸 보고 네.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치킨 쿠폰 이벤트인데요. 여러분, 준호 매니저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치킨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국일재지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치킨은 제가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국일 재지의 이제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당연히 이제 10%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6%대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10%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 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4,700
4,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은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렸는데 4,800원 또는 4,900원 부근대에서 또는 이제 오늘의 시가 라인대에서 5,000원 좀 바로 밑인 4,9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는 5,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요. 돌파 시에 6,3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일 재지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치킨 쿠폰은 매일경제TV에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혹시 오늘 무료 방송 켜시나요? 네,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이제 한 주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를 봤을 때 그리고 또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일 제지와 함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언택트 수혜주 한 종목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치킨 쿠폰 당첨자는 뜨거운 감자 후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